속초의 작은 어촌마을. 16살 정숙은 이번에도 전교 1등이었다. 칠판에 붙은 이름표를 보며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정숙아,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선생님이 보증한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남 이녀 중 셋째 딸인 자신은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막내 남동생 영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집안 형편상 둘 다 공부시킬 여유가 없었다.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지. 정숙이 내가 착하게 희생해라. 아버지의 말은 명령이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그 시절 전교 1등도 소용없었다. 언니들도 같은 운명을 겪었기에 위로조차 건네지 못했다. 졸업식 날 정숙은 수석 졸업장을 받았다. 영수는 새 교복을 입고 신나서 뛰어다녔다. 누나, 나 고등학생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누나한테 잘할게. 정숙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신의 희생 위에 동생의 미래가 세워진다는 걸 영수는 알까? 그날 밤 정숙은 졸업장을 서랍 깊숙이 넣고 다짐했다. 서울로 가서 일로 성공하겠다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고. 봄이 되자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다. 버스가 출발하자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앞만 바라봤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대한 도시 앞에서 정숙은 작았지만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친척 집 작은 방을 빌려 살며 일자리를 찾았다. 한 달 후 겨우 중소기업 사무직 자리를 얻었다. 정숙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독학했다. 정숙 씨, 당신 정말 대단해요. 팀장의 칭찬에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좋았다.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곳에서 정숙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 정숙은 39이 되었다. 과장으로 승진하고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다. 연애는 몇 번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남자들은 결국 집안일 할 줄 아는 순한 여자를 원했다. 정숙은 굳이 결혼에 연연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이 편했고 자유로웠다. 막내 영수는 정숙의 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처음엔 감사하다며 용돈도 보내주더니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뜸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수가 엄마가 치매래. 우리 의논했는데 좋은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 다들 형편이 어렵잖아.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를 요양원에 주말에 급히 속초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고 밤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셨다. 형제들이 모였다. 요양원 보내는 것에 모두 찬성. 비용은 똑같이 나누자. 정숙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참 침묵하다 정숙이 입을 열었다. 내가 모실게요. 엄마 모시고 속초에서 살게요 뭐. 미쳤어? 내 인생은? 형제들은 만류했지만 정숙의 결심은 확고했다. 서울로 돌아와 사직서를 썼다. 상사는 만류했고 동료들은 아까워했다. 하지만 정숙은 돌아서지 않았다. 아파트를 팔고 짐을 정리하고 20해를 살았던 서울을 떠났다. 속초행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정숙은 20살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희망을 품고 떠났지만 지금은 무엇을 품고 돌아가는 걸까?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었다. 오늘은 정숙을 알아보는 날이었다. 어제는 큰딸로 착각하셨고 그저께는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셨다. 속초로 온 지 벌써 20년. 39이던 정숙은 예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을 보면 백발이 늘어나고 주름도 깊어졌다. 한때 서울 중소기업 과장이었던 여자는 이제 동네 효녀로 통했다. 정숙 씨, 오늘도 어머니 모시고 나오셨네요. 참 기특해요. 시장 아주머니의 칭찬도 뒤에서 들려오는 저 집 딸 결혼도 안 하고 하는 수군거림도 익숙했다. 20년.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다. 처음엔 1, 2년이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었고 몸은 여전히 건강하셨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산책을 시키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숙 자신이 누구인지도 가끔 잊을 것 같았다. 형제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다. 영수는 아예 오지도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였다. 정수가 힘들지? 요양원 보낼까? 명절날 큰오빠가 물었지만 진심이 아닌 걸 정숙은 알았다. 정숙이 계속 돌보기를 바라는 눈빛이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봤다. 30살까지 대리 진급하기 40살의 결혼. 그 꿈들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바보였나? 혼잣말이 울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었다.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곁에서 돌보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었다. 다음 날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 담당 의사 강민호는 늘 친절했다. 어머니 상태가 안정적이세요. 정숙 씨가 잘 돌보신 덕분입니다. 정숙 씨 본인 건강도 챙기세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 올 때마다 그를 만나는 것이 작은 위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가를 지나쳤다. 예전에는 답답했던 속초가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했다. 또다시 정기검진 날. 검진은 순조롭게 끝났다. 정숙이 일어서려는데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숙 씨 잠깐만 남아 계실 수 있으세요? 이상했다.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어머니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진료실에 둘만 남았다. 강민호는 왠지 어색하게 책상을 정리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정숙 씨와 식사 한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백하자면요. 저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정숙 씨가 어머니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점 마음이 갔습니다. 정숙은 말을 잃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0해 넘게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예요. 강민호는 명함을 건넸다.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숙은 멍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내게 아직 여자로서 매력이 남아있는 걸까? 그런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설렜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며칠 후 시장에서 단골 아주머니가 물었다. 정숙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얼굴이 빨개진 정숙을 보며 아주머니가 웃었다. 그래도 좋은 일이야. 정숙 씨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집에 돌아와 정숙은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다. 20년 동안 같은 옷만 입었다. 예쁜 옷은 언제 버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만약 정말 그분을 만난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정숙은 어머니를 재우고 강민호의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연락을 할까 말까?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정수가. 평소와 다른 또렷하고 정신이 든 목소리였다. 정숙은 깜짝 놀라 안방으로 뛰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눈빛이 맑았다. 20년 만에 보는 제정신이 든 눈빛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수가 미안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낡은 장롱 앞으로 갔다.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냈다. 빨간 스카프에 꽁꽁 쌓인 뭉치였다. 이거 너 주려고 모은 거다. 스카프를 풀자 낡은 지폐 뭉치가 나왔다. 10,000원, 5,000원, 1,000원. 오래된 돈들이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다. 너 서울 갈 때부터 모은 거다. 시장에서 조금씩 모았단다. 내가 혼자 고생할까봐. 그리고 내가 속초온 후로도 내 월급 받으면 조금씩 빼서 넣어주려고 모은 거야. 엄마 정수가 미안하다.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시집을 못 간 것도 다 엄마 때문이다. 내가 엄마 돌본다고 젊은 시절 다 버린 거 엄마가 다 알아.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지만 사실은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 엄마 아니에요. 정수가 이제 됐다. 엄마 요양원 보내. 그리고 너는 내 인생 살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지켜봤어. 내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마음 있는 거 좋은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랑 만나봐. 정숙은 어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2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아니다. 엄마는 충분히 살았다. 근데 너는 아직 젊어. 60도 요즘은 젊은 나이야. 이 돈 가지고 예쁜 옷도 사고 그 사람이랑 데이트도 하고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내가 다 써. 알았지? 정숙은 대답 대신 어머니를 더 꽉 껴안았다. 얼마나 울었을까? 정숙이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는 다시 흐릿한 눈빛이 되어 있었다. 응? 여기가 어디야? 마법 같은 시간은 끝났다. 하지만 정숙의 손에는 빨간 스카프에 쌓인 뭉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울리고 있었다. 내 행복을 찾아라.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한참을 보냈다. 시내 옷가게에 들어가 파스텔 톤의 블라우스와 깔끔한 바지를 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다. 그리고 나쁘지 않았다. 카페에 앉아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정숙이에요. 말씀하신 그 식사 아직 괜찮으실까요? 당연하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어떠세요? 네, 좋아요. 토요일 새로 산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정숙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강민호가 먼저 와 있었다. 와, 정숙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색한 시작이었지만 식사를 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강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정숙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런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식사 후 둘은 바닷가를 걸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정숙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정숙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저도요, 민호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계속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다. 정숙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다. 봄날의 벚꽃이 흩날리는 꿈. 그 속에서 정숙은 웃고 있었다. 60살의 정숙이. 그리고 그게 괜찮았다. 늦게 찾아온 봄이었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었다. 1년 후 정숙과 민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어머니는 요양원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마련한 집에서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으며 지냈다. 당신이 평생 혼자 감당했던 거 이제는 함께 할게요. 민호의 말처럼 이제 정숙은 혼자가 아니었다.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사랑은 때가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행복은 늦게라도 온다는 것을 정숙은 알았다.
바다가 보이는 집 창가에 앉아 정숙은 파도를 바라봤다. 옆에는 민호가, 안방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행복했다. 60살에 찾은 사랑. 누가 뭐래도 이것이 정숙의 봄이었다.